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문제는 이제 현재 뭐 있으면 1회 때 문제입니다. 자, 책은 15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게 이제 이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수요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자, 일단 수요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크게 이제 우리 3개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잠시 이제 우리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묻습니다. 수요에 대한 공급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 마찬가지인데 개념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수요에 대한 공급이든 법칙이 중요하죠. 곡선과 법칙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항상 세로축은 가격, 그다음 가로축은 양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이때 보니까 수요란 것은 이 말이죠. 수요는 이렇게 가는 게 수요죠. 그래서 수요는 항상 무슨 관계입니까? 이건 우하향 곡선이죠. 우하향 곡선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 항상 우하향이라는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는 반드시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된다. 이거 아시고, 거꾸로 뭐 있으면 공급이란 놈은요. 공급은 이렇게 하는 게 공급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양이 점점 증가되니까 항상 공급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가격과 양은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이건 비례 관계 되겠다죠. 일단 이런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묻는 게 뭐냐? 이걸 가장 많이 묻는 거죠. 문제에서. 자, 이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상의 이동과 그다음 곡선 자체 이동이 있죠. 이렇게 먼저 내용을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곡선상의 이동은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을 합니까? 그렇죠. 양의 변화다라고 쓸 것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되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구분 기준이 뭐냐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거예요. 당해제와 가격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곡선상의 이동이 될 것이고, 가격 이외란 말 하면 이건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 되겠죠. 이게 실제 우리 정답에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이거 묻는 거요. 주로 묻는 게 이러이러한 요인은 수요에 영향을 준다. 또는 이러이러한 요인은 공급에 영향을 준다 했을 때 특히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소득 아닙니까? 그죠? 소득이나 인구는 반드시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거예요. 거꾸로 공급에게만 영향 주는 게 뭐 있냐? 결국은 이런 거죠. 기술 진보란지, 또 뭐 있습니까? 기술 진보란지, 또는 생산비가 전부 다 공급과 서로 관련돼 있는 말이죠. 자, 일단 이런 내용 좀 기억하시고요. 또 특히 많이 묻는 게 대체제와 보완제를 많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대체제, 보완제 할 건데, 자, 대체제는 서로 뭐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체 관계에 있는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뭐 당해제와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을 때 이건 결국은 증가되는 거죠. 또 가격도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뭐 있으면 보완제라는 것은요. 보완제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만약에 보완제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당해제와 있는 B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당해제와 있는 가격도 떨어진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 4개에서 아마 거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봤으면요. 실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가격은 뭐 있습니까? 수요에 영향 주는 거죠. 이 말은 문제 물었을 때 뭐 있습니까? 아까 했듯이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생산비란지 기술 진보는 반드시 공급만 영향 주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걸 좀 아시고요. 두 번째, 자,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구매할 의사와 구매할 능력을 말하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유효수요란 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할 의사, 할 능력이 있는 유효수요, 유효 공급을 취급한답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핵심이 뭐예요? 얘도 경제적 능력, 할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유효수요를 말한다. 이거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인구는 반드시 뭐에만 영향 주는 거예요? 수요에게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곡선이 이동한다.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죠. 그죠?
수요량을 변화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가시면요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답은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5번 같은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된다. 자, 요런 거요. 수요 곡선, 이게 수요죠. 수요가 좌측은 결국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 좌측은 다른 말은 뭐죠? 수요 감소 묻는 거죠. 감소. 자, 수요 감소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이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니얼분은 절대 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얘는 곡선상의 이동이지 곡선 자체 이동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니언분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이건 그래요. 원자재 가격. 이건 기술 진보 생산비 아닙니까? 이건 공급 관련돼 있는 이 내용이 답이 안 됩니다. 일단 요 두 개를 먼저 제외시키자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뭐예요? 수요가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죠? 뭐죠? 그다음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아닙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떨어지면 수요 감소죠? 자,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 감소죠, 이거. 그죠? 자, 이 말 좀 해볼까요, 이거 아닙니까? 현재 A란 물건과 그 다음에 당해 재화가 있으면요. 대체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주택에 있는 수요가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당해 재화가 있는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번요.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결국 뭐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빌려갈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수요는 뭡니까?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좌측 이동되는 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세 개가 답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13번은 이와 같이 수요 공급에 대한 그림이더라. 근데 수요 곡선이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물을 씁니다. 이렇게 간 건 결국 수요 감소를 가지고 감소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아까 했듯이 먼저 걸려질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답이 안 된다. 왜? 이건 공급 관련돼 있는 말이니까. 그죠? 이런 걸 먼저 아시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뭡니까? 예, 증가죠. 그죠? 두 번째,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 뭡니까? 증가입니까? 자, 세 번째, 주가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뭡니까?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현재 4번 되겠죠.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대체재, 보완재 이런 답이 많이 된다는 거 사실은요. 그런 걸 좀 아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결정면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잘못된 게 뭐냐. 그죠? 요거 묻는 거죠. 첫 번째 1번 묻습니다. 지구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이 말은요.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제가 이거 했죠. 수요에게만 영향 주는 것은 소득과 인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급에 다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딱 나오면 이 속에 인구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이런 소득은 반드시 수요에만 영향 줍니다. 나머지는 몽땅 다 공급에 다 영향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이 속에 인구나 그 다음에 소득 등이 있냐 없냐 보시죠. 없죠. 없으면 결국 뭐예요? 모든 건 공급에 영향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2번 요거 좀 기억 좀 하자고요.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 실질 임대료는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 말입니다. 그럼 실제 보니까 인플레이션 말씀한 가격이 즉 화폐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임대 주었던 이 임대인들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화폐같이 떨어진 만큼 손해본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면 좀 아실 건 뭔가 하면 실질 임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임차인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볼 것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임대인은 화폐 가치 떨어진 만큼 손해 본다. 요거까지 이름 정리하시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자, 그다음요. 세 번째.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그만큼 공급자가 이윤이 더 많아지니까 공급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번째,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서 당연히 공급자 이익은요, 더 많아지겠다죠? 이건 틀린 거죠.
네, 다섯 번째,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 공급이 감소한다. 아, 토지 가격 주택이죠. 자,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묻는 건데, 이런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에 대한 공급은 뭐합니까? 공급은 네, 당연히 이건 뭐 올라가죠. 근데 얘는 뭐래? 주택에 대한 공급은 감소한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분명히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공급량은 증가되는 거죠. 공급량은. 자, 다시요. 예, 가격이 뭐 있습니까? 예, 올라가면은, 예, 당연히 뭐 있습니까? 공급량은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예, 다시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은 당연히 증가된다. 토지 공급량은요. 그죠?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뭐 얘는 토지 가격과 뭘로 주택 관계 아닙니까? 이건 주택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땅과 땅에 있는 건물 합친 거 아닙니까? 땅값이 올라오면 그만큼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 자체가 감소하니까 공급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 잘 하실 건요. 자, 이거와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 물었을 땐 반드시 비례 아닙니까? 그죠? 근데 토지 물었고 그다음에 주택 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주택 중에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요소가 되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현재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 답은 뭐 있습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겠습니다. 예, 15번 문제. 이게 참 우리 이때는요, 문제 참 잘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면 우리 수요 공급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대체 관계와 보완 관계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한다고 사실은요. 그럼 결국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이겁니다. 현재 보니까 A 부동산 가격이, 자, 이렇게 가격을 좀 쓰자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럴 때 뭐 있습니까? B 부동산이 수요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는 수요가 증가된다 했죠. 근데 C 부동산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는 5% 감소한다 했죠. 그죠? 수요가. 그럼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묻는 거죠. 예, 얘는 현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은 뭐냐? 이렇게 푸시면 될 거 아닙니까? A제와 가격이 올라가면 A에 대한 수요법칙, 수요량은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핵심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현재 보니까 이 양끼리 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뭐 있습니까? A와 B는 반대 방향일 거 아닙니까? 우린 요걸 우리 보통 뭐랍니까? 다른 말로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대체 관계.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여기 있는 A 수요하고 C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죠.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걸 우리 보통 뭐라 했죠? 보완제다. 보완제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완제. 자, 일단 이런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우리 항상 양끼리 수를 비교했을 때 같은 방향 움직이면 보완제고 반대 방향 가면 대체제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반대 방향 가니까 대체제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A와 C는 같은 방향 움직이고 이건 보완제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열등제와 뭐 있습니까? 열등제와 정상제는 이건 반드시 소득과 서로 관련된 거죠. 소득하고. 그래서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이 거꾸로 감소한다. 이게 열등제고 뭐 있습니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량이 그만큼 증가된다. 이건 다른 말로 정상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16번요.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는 요인이 아닌 것. 자, 이 말은 공급이 우측 간다. 공급이 이렇게 가는 게 우측 아닙니까? 공급이. 그죠? 이 말은 공급 뭘 묻는 겁니까? 공급 증가인 것을 물었죠. 내용상에서. 자, 1번 가보겠습니다. 건설업체 수가 많으면 공급 증가죠.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공급자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량은요 증가되겠죠. 세 번째 주택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윤 자체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공급이 뭐합니까? 감소한다. 그죠? 네 번째 원자재 값이 하락되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되겠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 가격이 하락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은 증가된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은 문제 키워드 뭐냐? 이건 이제 자동 따라오셔야 됩니다.
초과 이 공급 발생되었으면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꾸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다 이거죠. 많은 것만큼 가격은 뭐 있습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보니까 키워드 뭐요? 아, 여기 보니까 일정 기간 나 있네. 그럼 기간이란 말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그렇죠. 그죠? 네, 반드시 이건 유량이지 결국은 저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항상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죠. 그래서 공급량 증가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과 공급량은 반비례 관계되니까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게 비례 관계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네 번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 이건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자고요. 조금 해보고 갑니다. 특히 이제 공급에서 중요한 건데 자 공급은요 이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진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이 있고 반대로 뭐 경제적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리 공급은 절대 사람 등이 개입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물리 공급은 결국은 완전 뭐요? 비탄력이죠. 즉 수직 곡선 아닙니까? 완전 비탄력. 거꾸로 경제 공급은 뭐 사람들 결국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용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결과 공급이 이렇게 우상향 되겠다죠. 우상향. 근데 주택을 짓는 건 워낙 장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단기란 말과 장기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단기는 뭐냐?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냐? 그건 아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다 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원칙은 이렇게 수직인데 그러나 일부 학자는 뭐라는가 하면요.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단기는 단지 신규 물건만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공급이 약간 정도 증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답니다. 그런데 장기는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뭐 있습니까? 완만한 이하체 뭐 있습니까? 우상향 곡선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기 장기 물었을 때 우리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기울기가 급경사다 같은 말이 뭐죠? 비탄력적이다. 거꾸로 장기는 뭐 있어?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이걸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고 한 개 더 본다면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경제적 공급이지 절대 물리 공급은 아니란 겁니다. 또 특히 부동산 공급자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 물건을 만들었던 개발업자 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기존 부동산도 부동산 소유주도 뭐 있습니까? 부동산 공급자가 되어진다. 이런 걸 좀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봤으면요. 가보겠습니다. 물리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돼 있더라. 그래서 절대는 탄력이 아니라 뭐 있으면 비탄력 되어진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이란 변수나 있어, 소득. 그러니까 이건 가격 아니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쭉 가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당해제와 가격이면 이건 곡선상의 이동인데 가격 이외 소득이 되다 보니까 이건 곡선의 이동이고 이걸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지 절대 수요량의 변화를 말 쓰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답이 2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8번은 균형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수요 곡선 우상향 곡선하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되는 공급 곡선 갖고 있더라. 자, 이 문제 푸는 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고 이제 이건 균형시장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앞에 말로 설명했어요. 이런 거죠. 현재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이게 무슨 곡선? 그래요. 공급 곡선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균형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만큼 뭐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수요는 이만큼인데,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초과 뭐 생깁니까? 공급 발생하죠. 그런 결과 초과 공급 무조건 가격이 뭐합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이것만큼 뭐가 생깁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풀었듯이 초과 수요 발생되면 가격은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은 올라가죠. 거꾸로 초과 공급 발생되면 가격은 뭡니까? 떨어진다. 이걸 아시고요. 자, 두 번째 핵심 이거요. 만약에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렇게 균형이 돼 있는데 때에 따라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수요이든 공급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반드시 이런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균형점 변화에 대해서 보통 시험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와 수요가 뭐 있습니까? 감소되는 경우 있죠. 공급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이든 공급이든 하나의 변수만 이동되었을 때 주로 묻는 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수업할 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표현할 때 항상 상하로 표현하죠. 거꾸로 양을 표현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이 좌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은 항상 이 증가라면 양의 표현입니다. 이건 우 뭡니까? 상이다 승가네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공급이 증가되면 뭐 있습니까? 이건 우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수요가 감소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좌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좌상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 푼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할 게 뭐 있냐? 이와 같이 수요 공급이 딱 한 개만 이동된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 둘 다 동시에 이동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요, 이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말이죠.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이 거꾸로 감소하는 경우 있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가 감소하지만 공급이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우리 전에 문제 풀었듯이 이렇게 하면 문제 푸는 요령이 있죠.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게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프를 한 개 한 개 그려보면 참 좋겠지만 실제 그런 뭐 있습니까? 시간이 워낙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다 풀지 말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좀 쉽게 푸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빨리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양과 가격을 써주고 가시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주고, 따라가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가보자,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상으로 표현하죠? 거꾸로 이 공급이 증가되면 뭐 있습니까? 우하로 표현하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되면 둘 다 동시에 설명합니다. 양은 둘 다 우측 양 증가죠. 거꾸로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이건 모른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수요 감소는 어떻게 수요 감소는 뭐라 표현합니까? 좌하라 표현한다죠. 그래서 이건 좌하가 될 것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좌상이죠. 그래서 얘는 좌상이다 보니까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아, 양은 둘 다 좌네. 이 말은 양은 결국 하락한다. 그런데 가격은 때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죠. 이 말은 가격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세 번째 수요가 증가되는데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된다 이건 뭐라 표현합니까? 오, 그 다음에 상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좌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은 줄지만 가격은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양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으니까 양은 모르겠다. 근데 가격은 반드시 둘 다 올라가니까 뭐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수요는 감소한답니다. 수요 감소 뭡니까? 그래요. 좌하라 표현합니다. 좌란 건 양이 감소하고 하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이 뭐 증가된다 이 말은 여기 공급 증가는 우하로 표현되죠. 우하. 그래서 양은 증가되지만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양이란 놈은 때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모르지만 가격은 반드시 뭡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재밌는 건 이 말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하면요. 어쨌든 가격이든 양이든 둘 중에 한 개는 뭐 있습니까? 분명히 모른다라고 표현했다. 그죠? 근데 반면에 그 반대값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 개 더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이든 공급이든 어느 쪽이 더 크다라고 설명되면요. 무조건 큰 쪽에 있는 그 값이 떨어져 간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공급 감소폭이 더 크면요. 무조건 공급 감소 있는 자하, 즉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답이라고요. 거꾸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요는 감소하되 공급이 증가되는데 공급이 더 크게 변한다. 이 말은 무조건 공급 변화, 즉 공급 변화 폭이 있는 이쪽이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양은 증가되는데 가격이 하락이다. 이런 게 답이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만 아시면 그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가보자고 이제. 얘는 수요가 뭐한 겁니까? 수요가 감소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요만 감소한 거예요.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으면 수요 감소를? 좌하라고 표현하죠. 좌는 뭐요? 양 감소. 하는 뭐죠? 가격 하락이죠.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얘는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된 거죠. 우리 공급 증가 뭐라 표현합니까? 우하라 표현하죠. 우는 뭐야? 양 증가죠. 하는 뭡니까? 가격 하락이죠. 맞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 쪽에 따라가야 되죠. 무조건 변화폭이 큰 쪽 따라가니까. 우리 수요 증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현재 우란 거는 양이 증가되는 거고 상은 가격 상승 아닙니까? 그죠? 네 번째 보니까 이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큰 경우. 이건 큰 쪽에 있는 공급 감소가겠네. 우리 공급 감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좌상이죠. 좌란 거는 양이 감소한다 이 말이고 상이란 것은 가격이 뭡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섯 번째,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 말은 뭐 있으면 결국은 수요 감소 쪽에 따라간다 이거죠. 변화폭이 큰 쪽이니까. 수요 감소 어떻게 좌하죠. 좌란 건 뭐 있습니까? 결국은 양 감소고 하란 건 뭐야? 가격 하락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래 봤을 때 1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풀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 푸는 방식이 있죠. 그런 걸 내가 먼저 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로 갑니다. 19번 가보니까요. 설명되어진 게 아파트의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현재 이건 공급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뭡니까? 증가에 대한 묻는 거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걸 단기란 말과 장기를 뭐 있습니까? 이렇게 구별해 주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현재 우리 문제 주어진 적에 공급 증가에 대한 문제를 물었으면요. 이와 같이 문제에서 뭐 있습니까? 단기란 말과 장기를 묻지 않거든 우리 앞에 했던 방식이 있죠. 공급 증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이 하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뭐 양에 대한 설명이죠. 하는 가격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이게 원래 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딱 주어지고 있죠. 만약에 문제가 보니까 단기란 말과 장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장난치면요. 우리 앞에 했던 게 있습니다.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조건이 공급이 증가하든 감소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단기는 뭐 있습니까? 공급이 고정되어 있더라, 불변이더라 이렇게 잡아야 돼. 왜?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안 주어지니까. 장기가 오면 이제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땐 여기 있는 이 조건이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장기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증가 있는 그 값에 그냥 따라간다. 네?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는 뭔데요? 이 말이죠. 결국은 가격은 뭐합니까? 하니까 떨어지고 양은 오니까 올라갈 거예요. 요게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특히 이 문제는 좀 잘 좀 기억하시는데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만약에 특별한 문제 묻지 않고 이걸 그냥 단지 공급 증가 감소 물었으면 이건 이미 장기일 걸 가정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단기란 말과 장기란 표현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건 단기는 절대 공급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조건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이걸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조금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최근에 이제 문제를 많이 물었던 문제가 20번 같은 거요. 예,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현재 나 있는 게 뭡니까? 임대료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되었네. 자, 이럴 때 균형 가격과 양을 파악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좀 조심하는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비탄력한 곡선 뭐요? 항상 수직 곡선이죠. 그 조심할 건 완전 비탄력이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현재 수직이란 말 뜻은 뭐예요? 수직은 반드시 양이 반드시 뭡니까? 불변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요걸 머릿속에 하셔야 돼. 두 번째, 만약에 뭐 있습니까?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뭡니까? 곡선이 무슨 곡선? 그렇죠. 수직 곡선이죠. 그러니까 수직이 되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가격이란 놈이 반드시 가격이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불변이 되어진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장난치면요. 이와 같이 장난쳤을 때 항상 누가 불변, 즉 가격과 양 중에 누가 불변이 이건 묻는 문제가 일반적이랍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건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맨 처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 수직이죠. 원래 이렇게 수요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균형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양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보니까 수요가 초과 수요 발생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초과 수요를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게 초과 수요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가격은 올라가겠는데 양은 무조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결국은 가격과 양 중에 누가 불변이 이걸 항상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재 답은 뭐 있습니까? 임대료는 올라갔지만은 여기 있는 양은 불변이다. 이게 다 2번이 답인데 자, 결론 내립니다. 항상 이와 같은 문제 나왔을 때 우리 뒤에 이제 문제 몇 개 있을 거예요. 나오면 무조건 가격과 양이 누가 불변이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은 반드시 이건 수평이 되어지니까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이 불변될 것이고 완전 비탄력은 반드시 수직이 되어지니까 이건 양이 불변되어진다. 이 말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안 되면 무조건 그래프를 딱 한 개면 수직이냐 수평이 그래프를 딱 그래서 누가 불변이냐 이것만 아시면 이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균형시장 묻는 거죠. 균형시장.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수식을 좀 만드시는데, 첫 번째 일어나 있죠. 내용을 딱 보니까요. 일어나 있습니다. 토지의 시장 공급이, 자, 공급 QS라는 것은 얼마요? 300이 되어 있더라. 근데 원래 수요가 뭐 QD란 것은, QD는 보니까 이게 500 마이너스 2P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있으면 수요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인데 QD란 것은 보니까 450 마이너스 2P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물었던 게 뭐 물었습니까?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라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격이 얼마고 감소했냐 물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거 하셔야 되지. 항상 뭐든지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면요. 둘 중에 한 개는 제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요 Q 같으니까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Q 대신 요 속에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300원 500 마이너스 2P가 되면요. 자, 이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P 넘어가고 요 양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호랑 결과 이건 뭐 있습니까? 2P는 결국은 얼마 되겠습니까? 500 마이너스 결국은 300이니까 값이 얼마? 20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 값이 얼마요? 100이 되어진다 이거죠. 현재 가격 물었죠, 그죠? 가격. 자, 요 경우는 여기 있는 QS 대신 여기 뭐 있습니까? 300이란 말을 QD 속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본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300에 는 450 마이너스 2P. 자, 일단 이제 P를 넘어갑니다. 항상 이게 넘어가면 결국은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 P는 뭐가 되겠습니까? 450 마이너스 300이니까 이건 15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는 얼마 됩니까? 75가 되어진다 해서
옛날보다 얘가 25만큼 감소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문제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시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답니다. 물론 답은 현재 1번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2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탄력성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탄력성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잠시 공식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네. 탄력성도 말로서 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묻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탄력성에 유형이 3개 있죠. 수요의 뭐 있습니까?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탄력성 보통 입실로는 표현하시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의 여기 있는 소득 탄력성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수요의 뭐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설명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항상 여기 있는 요 말이 여기에 이제 원인 여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뭐 있습니까? 가격 여기 있는 요 말이 무조건 뭐요? 분모에 들어온다 생각하세요. 분모에. 그런데요, 제일 조심할 건요. 공식은 얘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거꾸로 밑에 있는 이건 뭐요? 결국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뭐 됩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공식이 납니다. 밑에 있는 교차 탄력성 뭐 있습니까? 한제와 X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다른 제와 Y제 뭐 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관계를 묻습니다. 그럼 이때 좀 조심할 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특히 소득 탄력성과 교차는 뭐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얘는요. 주어진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것은 뭐라 합니까? 정상제 아닙니까? 마이너스인 것은 뭡니까? 열등제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꾸로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것은 뭐요? 대체제라고 표현하죠. 대체제. 자, 마이너스인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보완제라고 설명한답니다. 일단 이런 걸 좀 기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어진 값이 1보다 크면 이건 뭐요?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뭐 있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 여기 이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알고 있냐 이걸 지금 파악하는 거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소형 이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정도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에 뭐 있습니까?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했다. 자, 이걸 표시해 볼까요? 소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가격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10% 정도 올라가니까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보니까 5% 감소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결국 오피스텔이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임대 수요가 수요가 얘가 보니까 이게 7% 증가됐네. 그죠? 이 관계 좀 설명해 이겁니다. 그럼 얘는 현재 뭐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 수식을 쓰면 이 말 아닙니까? 자, 항상 공식은 가격 탄력성 공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변화율인데 현재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10% 올라갔으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뭐 있습니까? 5% 감소했답니다. 그죠? 이거 0.5죠. 0.5면 1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현재 뭐 있으면 비탄력적이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답은.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입니다. 아파트 가격과 오피스텔 수요량이라고요. 좀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과 가격이 현재 뭐 있습니까? 10%란 거죠. 10% 올라갔으면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오피스텔 수요량 묻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얘는 수요량이 현재 뭐 있으면 7% 정도 뭐 한 겁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이건 뭐예요? 0.7 아닙니까? 현재는 이 다른 말로 교차 탄력성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건 무슨 제입니까? 그렇죠. 이건 대체제일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문제 포인트는 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얘가 현재 가격 탄력성이냐 아니면 저기 있는 이 다른 말로
교차 탄력성이냐 아니면 소득 탄력성 묻는 거예요. 현재 이 관계 첫 번째 앞에 있는 이건 가격 탄력성이니까 이건 탄력 비탄력 묻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이 아파트 오피스텔이죠. 이건 서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이건 대체 관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물었을 때 답이 플러스인 것은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죠. 그래서 답은 현재 뭐 있습니까? 1보다 작다 보니까 비탄력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현재 대체죠. 답은 5번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 관심을 두고 있고 앞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아마 우리 문제 출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틀을 좀 만드시면 금방 그 문제 풀 수 있다고 사실은요. 자,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 보세요. 항상 시험 나면 이런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요. 수요량은 뭐 있습니까? 감소하지. 그죠? 소득이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수요량은 뭡니까? 분명히 수요량은 증가될 거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가격도 올라가고 소득도 동시에 올라가면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증가됩니까? 감소합니까? 지금 문제의 의도는 이거 묻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해보자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현재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만약에 얘가 현재 20 정도 감소했답니다. 근데 소득이 올라간 게 얘가 보니까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양은 오히려 감소한 거죠. 10 정도. 그죠?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가 10 정도 감소했는데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게 20 정도 증가된답니다. 이럴 때 거꾸로 이 플러스 10% 더 증가된 거지. 그죠? 반면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양 감소합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양도 증가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땐 결국 뭐야? 변화가 없는 거지. 그죠? 자, 현재 탄력성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결국 이러한 걸 좀 찾을 목적이랍니다. 결국 얘는 뭘 파악하는가 하면요. 동시에 두 개가 변화했을 땐 결론상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양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이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드시는데 이렇게 좀 만드세요. 자, 다시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물었던 키워드 뭐야?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있다. 이런 문제죠. 이런 식을 먼저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가격 탄력성 공식이 뭐예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 탄력성 공식이 뭐죠? 그렇죠. 소득의 변화율분의 또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어진답니다. 근데 앞에 있던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요것 때문에 양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여기 있는 소득에 대한 변화 때 양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있는 양을 전부 다 더하면 전체에 있는 수요량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항상 나오면요, 이런 틀을 딱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주어진 조건을 한번 그대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조건을 쓰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색깔 좀 바꿔서 볼게요. 어떤 색이 좋을까? 까만색 해볼까? 자, 현재 보니까 가격 탄력성 값이 얼마? 0.9죠. 보입니까? 잘 보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득 탄력성 뭐 0.5입니까? 이렇게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2% 올라간 거 아니에요? 2% 정도 뭐 있습니까? 플러스 0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득도 현재 4% 증가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 있는 요 값만 구하시면 요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결국 이제 색깔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게 0.9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값이 얼마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이걸 곱해주면 1.8. 그죠? 1.8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양은요, 떨어지지. 그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반대니까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8만큼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 탄력 승대면 수요량이 마이너스 1.8 정도 감소했더라. 자, 두 번째요. 소득이 4% 정도 뭐 있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근데 탄력성 값이 0.5입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결국 이 값은 수요량은요 2%가 증가된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요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2% 증가되었으면 요거 두 개 다음에 결국 뭐 있습니까? 0.2%가 뭡니까? 증가된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답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이러한 틀을 좀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자, 일단 그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요.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묻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게 뭔가 하면 이거 아셔야 돼. 탄력이냐 비탄력 물었을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탄력적인 것은, 자, 특히 첫 번째 할 것은 대체제. 그러니까 대체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그래서 우리 항상 탄력성은 대체제 하나 가지고 판단하세요. 대체제가 결국 많으면 뭐 됩니까? 그렇죠.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대체제 많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내 소득의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건 탄력이죠. 즉 다른 말로 이게 뭐죠? 다른 표현하면 비쌀수록 뭐 됩니까?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죠? 또 그 외에 나머지 장기가 단기보다 뭡니까? 탄력적이죠.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거용은 결국은 공업보다 더 탄력적이죠. 왜냐하면 주거는 훨씬 더 대체제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격 탄력성 대체제 존재의 유무에 따라서 탄력성을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 말은 대체제가 많다 적다. 그렇죠.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적이다. 이 말 묻는 거죠.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아닙니까? 갈수록 탄력적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지역별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분화될수록 뭐 있습니까? 탄력성은 달라진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답은 뭐 1번 틀린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뭐 있으면 공업용은 분명히 비탄력 아닙니까? 주거가 탄력이고 공업이 비탄력이죠. 답은 1번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우리 무리할 거 없죠. 그죠? 금방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가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설명, 공급도 결국 탄력성 마찬가지야. 첫 번째 뭐 있으면 공급이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건 대체제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대체제 많은 탄력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심할 건요. 자, 여기서 2번과 그 다음에 3번을 좀 잘 기억하세요. 2번은 생산이, 물건이 완성되는 기간이, 자, 요만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수록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적다면 이건 비탄력이고, 짧을수록 뭐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 보면 이건 탄력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길수록 이건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단기와 장기 물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비탄력적이지만은 장기는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탄력적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장기보다도 더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의 인허가가 어렵다. 이 말은 대체할 상품수 적겠죠. 그래서 이건 더 그만큼 대체제 적다 보니까 비탄력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생산비가 많을수록 그만큼 뭐 있으면 만드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그만큼 생산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공급량이 적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적게 만든 만큼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답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1번 틀린 거죠? 비탄력 때문에. 반드시 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만큼 대철 상품수가 많으니까 이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뭔가 이가 있습니다. 예,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했을 것이고 균형시장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건 특히 매년마다 시험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반드시 한 개 한 개가 결국 문제화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다 한 번 더 책을 통해 복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결국은 우리 거기 있는 25번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